안녕하세요. 76세 된 이정남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웃기면서도 씁쓸한 일이 생겨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야기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죠. 아내 순자하고는 중매로 만났는데 그 여자가 참 꼼꼼하고 살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현장 일로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아내가 다 맡아서 했고 돈 관리도 아내가 했죠. 자식들이 셋인데 큰아들 민석이가 지금 49살, 둘째 민호가 46살, 딸 은정이가 44살이에요. 다들 결혼해서 각자 살림 차리고 사는데 솔직히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다들 여유가 없어요. 큰아들은 서울서 회사 다니는데 아파트 대출이 3억이나 돼서 허덕이고 둘째는 치킨집 하는데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 하는데 시댁 눈치도 보이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받고 반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경미한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걸음이 좀 불편해지고 손에 힘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 어려우니까 요양원 가시는 게 낫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밥도 혼자 해먹을 수 있는데 왜 요양원이야? 그런데 자식들 말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매일 와서 돌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큰아들이 그러는데 저희가 아버지 모실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홈케어 도우미 비용도 부담스럽고 요양원이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둘째도 맞장 붙이면서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도움 드리기가 힘들어요. 요양원비는 저희가 나눠서 내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딸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거리도 멀고 애들도 있어서 자주 못 와드리겠어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분들이랑 얘기도 하실 수 있고 더 좋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40년 가까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요양원에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자식들 사정도 알겠고 실제로 혼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특히 겨울에 혼자 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근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월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연금이 108만 원이니까 자식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집이 그립고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시설에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됐어요. 룸메이트로 같이 지내는 김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운동도 시키고 해서 건강은 오히려 나아졌어요. 자식들은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요. 와서도 금방 가려고 하고 뭔가 의무적으로 오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영어로 된 편지라서 읽을 수가 없어서 요양원 직원한테 부탁해서 번역을 해달라고 했죠. 알고 보니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였어요. 제 아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플로리다에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미국 부동산 투자 어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먼 나라 이름 모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몰래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놓았던 거예요. 15년 전에 30만 달러 주고 샀는데 지금은 60만 달러 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아내가 세상 떠날 때 유언장을 남겨놨는데 그 별장을 저한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가 언제 그런 걸 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미국에 사는 먼 친척을 통해서 부동산을 산 거였어요. 그동안 관리비며 세금이며 다 내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아내가 나중에 우리 늙으면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고 이 돈으로 노후를 보냈자는 생각이었나 봐요. 정말 똑똑한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말이에요.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놔둘까도 생각해봤고요. 그런데 미국 변호사가 상속 절차를 밟으려면 한국에서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결국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민서가 내 어머니가 미국에 별장을 사놨다더라.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누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며칠 후에 민석이가 눈이 번뜩번뜩하면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정말이네요. 8억 원짜리 별장이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와서도 30분도 안 있다가 가던 애가 갑자기 매주 와요. 와서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둘째 민호도 부산스럽게 달려와서 아버지 제가 미국 부동산 알아봤는데 플로리다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지금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딸 은정이는 부산에서 아예 올라와서 아버지 제가 간호사니까 아버지 건강관리 제가 할게요. 혹시 요양원 말고 저희 집에서 모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모든 자식들이 효자 효녀가 된 거예요. 특히 큰아들이 노골적이었어요. 아버지 그 별장 관리가 복잡할 텐데 제가 알아봐서 처리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서류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혹시 현금이 급하시면 팔아서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에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자도 받으시고 좋잖아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관심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장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라고 하던 애들이 갑자기 집에서 모시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제가 아파트 대출이 좀 많아서 그 별장 팔아서 대출을 좀 갚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다시 드릴게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효도하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 돈 잠깐만 써도 될까요? 딸은 좀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별장을 우리 가족 이름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탐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요. 적어도 이제는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요양원에 보낸 거였구나.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다 자기 이익 앞에서는 솔직해지는구나.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별장은 내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거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 내가 죽으면 그때 너희들이 상속받아라.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각자 노력해서 벌어라. 부모 재산 당지 말고. 자식들이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요양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재산이 좀 있어서 요양원비를 제가 직접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시면 1인실로 옮겨드릴까요? 좀 더 좋은 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1인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창문도 크고 화장실도 개인용이라서 훨씬 편해요. 자식들한테는 이제 요양원비 안 내도 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별장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요. 와서도 금방 가고요. 솔직히 서운하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고 요양원에서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고요. 미국 별장은 당분간 그냥 두려고 해요.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자식들이 더 노릴 테니까요. 나중에 제가 정말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때 팔아서 병원비로 쓰려고 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말이에요. 아내가 정말 똑똑했어요.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자고 했던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요즘은 다른 할아버지들한테도 얘기해요.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김 할아버지한테는 더 자세히 얘기했어요. 김 할아버지도 아들이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자고 해서 집을 팔고 그 돈을 아들한테 맡겼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 실패하면서 그 돈까지 다 날렸어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정부 지원으로 요양원에 있어요. 형님, 저는 그래서 별장 얘기를 자식들한테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재산은 끝까지 본인이 관리해야 해요. 요양원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재산 넘겨주고 나서 홀대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미리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주시면 고맙게 받고 안 주시면 본인이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저도 자식들한테 섭섭하긴 하지만 이해는 해요. 요즘 세상이 워낙 어려우니까 돈 앞에서는 가족도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아내가 남겨준 별장 덕분에 마지막 노후는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있으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는 효도하고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요. 저는 아내 덕분에 운이 좋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운동도 하고 돈도 모으고 인간관계도 넓혀 두시고요. 특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의논해서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저처럼 한 사람이 모르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얘기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끔 만나서 반가워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요양원 생활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한 면도 있어요. 혼자 살 때는 아플 때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누군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요. 같은 또래 분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가 76세인데 아마 여기서 몇 년 더 지내다가 정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별장을 팔아서 더 좋은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자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뜻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여보 잘했어,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잘 써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여자예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혹시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서로한테 고마운 마음 자주 표현하세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함께 하시고 서로의 생각도 자주 나누세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해요. 요양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가끔 산책도 하면서요. 자식들이 가끔 와서 안부 물어보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더 이상 큰 기대는 안 해요. 별장은 제가 죽으면 자식들이 나눠 가지겠죠. 그때는 제가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지금은 그냥 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짐되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올 때는 정말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8억 원짜리 별장 주인이 됐어요. 자식들이 효자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마지막까지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져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별장 얘기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번 돈, 제가 받은 상속, 제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시고 본인 목숨 본인이 챙기세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요양원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요. 물론 아내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좀 덜 외로워요. 아내가 마지막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해서 가능한 한 올해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혹시 제 얘기 듣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사세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몰라요. 감사합니다.